북한이 지난 10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동해상으로 400km가량 날아갔다. 비행고도는 48km, 최고 속도는 마하 6월 1일 이상이었다. 김정은 기존 무기와 다른 특성 가져. 이 미사일은 비행거리와 속도, 고도만 보면 지난 5월부터 쏘아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북한이 11일 선전 매체를 통해 공개한 모습은 이스칸데르가 아니라 미국제 전술용 단거리 미사일 에이태킴스였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은이 새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제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라며 기존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 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자랑했다. 무기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사진도 6장 공개했다. 이동식 차량 발사대는 우리 군이 보유한 M272원 MLRS와 흡사했고, 미사일 발사관과 날아가는 미사일의 모양도 모두 ATACMS와 똑같았다. 다만 크기는 우리 군의 그것보다 커 보였다. 북한 신형 미사일과 닮은 우리 군 무기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의 현무이 비탄도미사일과 닮은 꼴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이번에 쏜 것은 조금 다르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부터 미국에서 M272원 다련장 로켓 체계와 무유도 로켓, 전술지대지 미사일 ATACMS를 도입했다. 2002년 1월 4일 국방부는 미국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사거리 300km의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ATACMS 블록 1A 110발, 8세대 29문을 올해부터 2004년까지 3,900억 원을 들여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ATACMS 블록 1A 미사일이 빠르면 연내에 동부 전선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110발 도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군의 현무-2B, 러시아 이스칸다르, 북한의 KN-23, 심의국 CSIS 미사일 위협 연구 홈페이지 캡처. 군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겪은 뒤 유사시에는 더 많은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형 ATACMS 개발에 나선다. 군은 번개 사업이라는 명칭의 기밀 계획으로 KTSSM을 개발했다. 국산 MLRS 천무도 개발하기 시작했다. KTSSM은 당초 2019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 화해 무드에 따라 개발 계획이 잠정 연기됐다. 지난해 7월 문화일보 등은 남북관계를 고려한 군이 북한 미사일 방어전력 개발 등 전력 증강 사업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10월 KTSSM의 실전 배치는 2023년에나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들 한국 태킹에 빼낸 자료 이용했을 수도. 우리 군은 KTSSM 개발을 끝내고도 실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KN-23에 이어 신형 단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했다. 이런 개발 속도라면 조만간 양산과 실전 배치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이처럼 빨리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는지 궁금해한다. 이에 대해 국내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 한국군 관련 기관들을 해킹해서 빼낸 자료들로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적 난관을 극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이번에 쏜 신형 미사일이 한국군의 현무-2B KTSSM과 반박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2014년 4월 큰 논란이 됐던 국방과학연구소 해킹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DD 내부 PC가 해킹당해 군사기밀 수백 건이 유출됐다. 신 대표는 어쩌면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하는 것에도 한국군 기술이 들어갔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한국군 해킹 개요. 작전 계획까지 탈취당했다. 시연합 뉴스.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한국군을 해킹해서 빼낸 자료로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적 난관을 쉽게 극복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ADD에서 유출됐던 기술 자료들이 무기체계 설계도는 아니었지만 실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라며 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유도체계 기술이나 시스템 통합 관련 자료들이야말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기밀이라고 지적했다. ADD만 해킹당한 것이 아니다. 2016년 8월 초에는 국방부 통합데이터센터가 해킹 공격을 당해 PC 3200여 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 해킹 사실은 한 달도 더 지난 9월 말에야 파악됐다. 이듬해 북한의 해킹임이 확인됐고 이 공격으로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도 뚫린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작전계획 5027과 5015가 북한 손에 넘어갔다. 군 당국은 2017년 10월 작전계획을 새로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군 관련 자료를 해킹해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군 당국이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지 않으면 북한군 무기는 한국제라는 의혹 제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신형 미사일 3종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 북한이 잇따라 선보인 신형 미사일이 우리 기술로 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일까? 전문가들의 견해는 낮은 수준의 의혹에 맞춰진다. 국방부와 군 관련 기관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먼저 일부의 의혹 제기를 보자.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한국 기술로 제작됐다는 해킹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저기서 퍼지는 이런 의혹의 공통점은 확증이 없다는 것이다. 추론의 영역에 머문다. 추론의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북한이 최근 공개한 3종의 미사일, 방사포가 우리 것과 비슷하고 둘째, 과거 2014년과 2016년 북한의 해킹으로 국방자료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둘을 합치면 합리적 의심까지는 가능하다. 먼저 북한의 KN-23 단거리 탄도탄과 우리 군의 현무입이 미사일의 형태가 비슷하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고 주장한 발사체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천무이와 닮았다. 신형 미사일은 우리가 지난해 개발을 마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유사하다.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모든 게 추정이라는 전제 아래 담기는 분명히 닮았다며 북한이 혼자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정도라고 말했다. 안승범 디펜스타임즈 대표는 비슷해 보여도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이 크기가 크다며 소형화 기술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술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초 현무 미사일을 설계할 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보며 서로 닮아서 깜짝 놀랐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미사일의 외형은 어느 나라든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항공력학이 유사한 방향으로 발달하기에 디자인도 비슷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KN-23이 현무와 닮았다는 지적에 대해 겉은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구동장치와 유도장치가 다르다며 방향 전환, 추진력 유지 기술도 현무가 훨씬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가 수량도 많고 품질도 앞선다고 자신했다. 북한 사이버 부대에 의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군은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과 2016년 ADD와 국방부의 전선망이 해킹 공격에 뚫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설령 북한의 소행이더라도 핵심 문건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은 해킹 논란이 불거진 후 이중 방어막을 겹겹이 쌓고 망을 분리 차단 운영했다. 군 관계자는 핵심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이런 방식이 적용돼 해킹당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욱신형 무기에 한국 기술이 숨어있다. 10년 전 북한은 연평도에 대한 기습 포격을 감행했다. 한국전쟁 이래 처음으로 우리 영토가 북한 방사포 부대의 무차별 포격으로 유린당했다. 안타깝게도 민간인 2분이 희생되고 해병대원 2분이 전사했다. 후일 포격을 분석해보니 발사한 200여 발 중 30%는 불발탄이었고 정확도도 형편없어 20% 이상이 바다에 떨어졌으며 지상 목표에 근접한 것이 30% 정도로 그나마 섬력이 저기에 떨어졌다. 파괴력도 약해 건물을 관통하지 못할 수준이었다. 한마디로 북한 방사포 능력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러던 북한 방사포 능력이 최근 환골탈태했다. 작년 5월부터 시험 발사하고 있는 4종 세트로 일컬어지는 장사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도저히 10년 전 북한군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군의 최신, 현무와 유사한 신형 미사일은 탄도가 상하로 회피기동을 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미군과 한국군이 운영하는 MLRS와 판박이인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400km를 날아가 작은 집 정도는 맞힐 수 있는 정확도를 보여준다. 최근 발사된 각종 대구경 로켓들도 환성 유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GPS 등을 활용하여 높은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첨단 기술들을 개발했는지 경이의 눈으로 보고 있다. 요즘 북한이 연일 발사하는 4종 세트의 외형은 한국군이 운영하는 무기 체계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 문제는 외형만이 아니다. 현무와 유사한 신형 미사일은 러시아제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원천 기술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미국이 원개발자인 만큼 미국이나 한국의 기술이 유출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 에이테킴스는 원형 발사관에서 접힌 상태로 있던 핀이 발사된 직후 펼쳐지는 형태이지만 북한의 유사 미사일은 사각형 발사관에서 고정된 핀을 가진 미사일이 발사된다. 바로 한국의 천무 다연장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동일한 형식이다. 결국 미국이라기보다는 한국 기술이 유출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또 북한의 신형 대구경 방사포 로켓도 우리 천무 로켓과 매우 흡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연평도 포격을 당한 우리 군은 K9 자주포로 반격에 나섰지만 갱도에 숨어있는 북한 보드를 파괴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겨냥한 갱도 속의 북한 장사정 포전력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었다. 한국은 당시 갱도 속 북한 포전력을 파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무기 사업을 추진했다. 갱도를 직격으로 파고들어 장사정 포전력을 초토화하는 초종밀 유도무게를 개발하는 번개 사업을 실시, 미국 에이테킴스와 유사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했다. 북, 신형 SLBM 사거리 개량 중인 듯 콜드론치 기술 확보에 사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핵미사일 도발 재개를 시사한 이후 한미 정보당국은 추후 도발용 순위로 꼽히는 신형 잠수함의 북극성 -4명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26일 정찰 위성 등 감시 전력들이 원산, 신포 일대의 잠수함 관련 시설을 샅샅이 훑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강원 원산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북극성 -4명의 수중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신형 잠수함의 실전 발사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동시에 북극성 -1형보다 더딘 북극성 -4명의 개발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2016년 4월 바지선의 수중 발사 이후
4개월 만에 잠수함 발사까지 성공한 북극성-1형과 비교해서 북극성-3형이 여태껏 실전 발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군 안팎에선 도발 위력을 높이기 위한 막판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다. 우선 북극성-3형의 개량 가능성이 제기된다. 을 방문해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핵잠수함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핵잠수함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임기 말전 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첨단 전력 증강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한미 논의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 국익에 관한 문제이니 신중한 접근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김 차장은 지난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핵연료를 미국에서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지만 미국은 일단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연료 공급 문제 등을 포함해 핵잠수함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핵잠수함 개발 필요성을 밝힌 만큼 미국을 계속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해 말부터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이 지난달 미국 측에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타진한 것도 가급적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물꼬를 트겠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어 곧바로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선 임기 내 자주국방 레거시 완성 프로젝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서 주한 미군 감축 가능성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하우스 대하우스 차원에서 미국을 설득해 자주 국방력을 확충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잠수함의 최대 관건인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가 일단 난항을 겪으면서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많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양국 협의를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에 한해 20% 미만까지 농축이 허용되지만 군사적 전용은 금지돼 있다. 원자력 협정의 모법에 해당하는 미국 원자력법도 군사용 농축 우라늄의 대외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한미 간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 차장이 사전 탐색차 미국을 방문했지만 일단 이번엔 뚜렷한 성과를 못 거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한미 정상 간담판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북핵 대응과 중국 견제 등 미국의 안보 전략에 득이 된다는데 양국이 합의하고 미 대통령의 특별 행정명령 등으로 핵잠용 핵연료를 한국에 공급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 미국 공급이 불발로 끝날 경우 제3국에서 천연 우라늄을 가져와 독자 농축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관련 연구와 시설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미국의 간섭과 국제기구의 사찰 등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핵추진 잠수함, 이동성, 지속성서 재래식과는 비교 불가. 청와대가 지난달 핵추진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 구입을 미국 정부에 타진했다는 설이 제기된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박진원 한월솔루션 통합설계실 박사가 지난해 발표한 미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미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교훈 논문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은 이동성, 유연성, 지속성 측면에서 재래식 추진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관용 산소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연료 우려 없이 장기간 고속으로 잠항 항해할 수 있다. 반면 전기 추진 잠수함은 주동력인 축전지 충전과 함내 환기를 위해 보통 하루에 1에서 2회 이상 스노클 항해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잠망경과 스노클 마스트를 해상에 노출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은밀한 작전이 불가능해진다. 핵추진 잠수함은 늘어난 임무기간만큼 다양한 무기를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 또 극지방 얼음 아래를 통한 대륙간 이동 등 최대의 전략적 기동 능력으로 장기간 세계의 모든 해양을 다닐 수 있다. 해수를 전기 분리하면 공기와 물을 무한 생산할 수 있어 장기간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실질적인 작전 일수는 승조원을 위한 식료품 양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해군을 위해 해상교통로 보호, 항모전투단 또는 원정 타격단 보호, 적에게 전술적 모호성 초래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이미 2000년대 초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국방부는 362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 전략자산으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적당 수조원에 이르는 획득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수명조기 운영비용,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국민적 합의, 국내 원자력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신 등으로 좌절됐다. 그 후 수년이 흘렀고 이제 우리 군은 잠수함 개발 역량과 원자력 기술을 크게 향상시켰다. 우리 군은 1970에서 1980년대 돌고래급 잠수정을 시작으로 1990년대부터 209급, 214급 잠수함을 독일로부터 도입해 운영해왔다. 2000년대부터는 장보고 3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해 건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잠수함 설계에 건조 역량을 인정받아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의 반열에 올랐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1978년 고리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 40여 년간 많은 발전소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경험이 쌓였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에 원자력 기자재를 수출했고 2016년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했다. 다만 실제 핵추진 잠수함 개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육지에 고정 설치되는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핵추진 잠수함은 파도, 조류, 바람이라는 열악한 해상이나 수중 환경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박진원 박사는 승조원들이 원자로가 설치된 함내에서 오랜 시간 근무해야 하며 어뢰와 유도탄이 난무하는 전투 상황에서 위험한 원자로를 탑재하고 급격한 기동을 해야 하는 3차원 운동을 해야 하는 대형 플랫폼이라며 무엇보다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이며 꼼꼼한 기술과 정책적 계획이 선행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막으려면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